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이번에 미국 가는 거 기대된다. 가자마자 처절한 복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도착하면서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이거거든요. 네. 자, 어우, 이 기사를 찾았어요? 자, 대통령이 왔는데 미국 측 관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물을 뿌려놨어. 뭐야? 원래 빨간 카페트를 뿌려줘야 되는데 물을 뿌려가지고 네, 데뷔를 했다고 하네요. 이게 저게 비 와서 저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말라있어, 네, 이쪽은. 저기 이게 걸어가는 그 자리에 카펫을 깔아준 게 아니라 물을 뿌려놨다는 거죠. 아유, 또 이러면 기레기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카펫 안 깔린 사진 있다 찾아서 올릴 것이고, 이거는 유엔 총회지 미국이 주관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측 관계자가 나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너는 니네 아버지가 오시면 아 이거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터미널 안 나가도 된다 그러고 쌩까고 막 그러니 네 대접을 아무리 안 해준다 그래.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동네 보안관이랑 공무원들 3명은 나왔잖아. 미국에서는 진짜 미국 사람 한 명도 안 나왔다니까요. 아유, 왜냐면 유엔 총회는 미국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유엔 측에서 해야 되는데 유엔도 공무원들이라 일찍 퇴근을 한 거겠죠. 여기 마중 나온 사람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야, 주미대사. 박진이 무슨 마중이야. 같이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조태용 주미대사, 황중국 주 유엔 대사, 정병환 뉴욕 총영사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줄줄이 너네 대통령 오니까 니들이 나가서 맞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런 거죠. 물 뿌린 공항에 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3가지를 조심하자 그랬어요. 또, 똥싼 바지 입고 가느냐. 그리고 지각할 거냐. 그리고 명신이를 유엔에 데리고 갈 거냐. 놀랍게도 지각을 안 했습니다. 1시간이나 일찍 갔다고 언론이 칭송하고 있어요. 네, 신송하고 그러면서 네. 앞에 딴 그 정상들의 연설도 들었다면서 진짜. 막 그렇게 칭찬을 해놨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사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칭찬할 일이야? 기사거리인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명신이는 데리고 갔더라, 역시. 야, 참 대단해. 아니 유엔을 가는데 왜 얘를 데려갔을까? 왜 데려가겠냐? 명신이가 오빠 알지? 나 유엔 총회 데뷔 오늘 잘해야 돼 성공적으로. 저는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맨날 성렬이하고만 찍어갖고 잘 몰랐는데요. 깎아도 대가리가 김은혜보다 크네요. 아유 왜 그러세요? 사람 얼굴로까지 맙시다. 네. 예. 아니, 왁구로는 자기가 제일 세게 하면서 네. 무슨 말씀이신 나보로는 못 거죠? 가게 하고. 네. 반상이 과학이라며. 아무튼 네 저렇게 여자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김영신이 얼마나 거구고 대두인지 알 수 있게 됐다라는 아무튼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왜 웃는데 무섭지? 무서워요. 아무튼 저희 예상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줄줄이 다 들어맞았다. 왜 네. 그 전에도 뭐 안 갈 거다, 종은 안 갈 거다고 한 거, 송 작가님이 얘기한 거 맞았고, 네. 문화님이 또 망사 쓸 거다, 그것도 맞았죠. 네. 뭐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너무 쉽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뭘 상상하든 상상한 그대로다. 뭘 상상하든 상상한 그대로다. 얘들은. 근데 이제 더 실질적인 망신은 총회 연설에 있었습니다. 네. 전혀 지금 이슈하고 뒤떨어진 무슨 뭐 자유에 투사하신 줄 알았어요. 언제적 자유야 네. 이게. 그 연설 내용 관련해 가지고 좀 그 기사가 있으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설 주제는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었고요. 이 새끼는 서울대 출신인데 왜 이렇게 연대를 좋아해? 고대도 싫어하겠네. 대박. 점점 수준이 다 같이 하향 평준화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제가 그 모양인데? 제일 많이 언급한 단어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자유였습니다. 21회나 나왔고요. 11분간 연설했는데 21번이나 30초 간격으로 자유를 푼 거야? 네, 얼마나 네. 거슬렸을까요? 네. 그리고 유엔이라는 단어가 20회, 국제사회가 13회 이렇게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도 사실 연설하는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한 걸로 보이고 거기 있는 사람이 한국말 웬만큼 배웠겠네. 자유하고 유엔하고. 아버지가 연대 교수여서 연대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렇군요. 오.
저는 괜찮은데요. 최근에 드라마를 보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환원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참 자유를 별나구나. 아버지의 혼이 아들의 몸을 빼앗았다. 고무수로 때리다 보니까 이 새끼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게 직접 테마를 들어가야겠구나. 치다 못해갖고 에이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참 별난 상상을 하게 되는구나. 이 정부 들어서. 예. 근데 여기에 하는 말 중에 이상한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 아니, 이 얘기 뭐야? 아니 여기 유엔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자, 원래죠? 무슨 거짓말했죠? 어떤 게 있었냐면 무슨 자기네들이 뭐 해결책을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가 있었죠? 잠깐만요. 이건 네가 거짓말하고 있지. 아니 지금. 아니 아니. 네. 디지털 뭐 심화 시대 어쩌고 이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대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가 이 연설문 쓰는 놈이 외놈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전 세계에서 디지털 정부를 하겠다고 제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 일본. 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 디지털 장관까지 임명했잖아. 그래. 그런데 근데 도장 없애는 거 말고는 한 게 없잖아. 문재인 정부 디지털 정부 1위였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복지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정기급여를 주는데 못 받은 취약층이 생겨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날로그 출력물을 보고 다시 일괄 지급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환수하겠다라고 긴급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멀쩡하던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얘네들이 고친 거거든요. 근데 개선 내용은 하나도 없이 시스템만 먹통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건드리냐고. 그냥 건드리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간절히 바라는데 네가 숨 쉬는 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자유하고 연대를 좋아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 세계 빈민구자를 혼자 다 할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복지 뭐 늘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짓말, 보세요. 거짓말. 자, 반지하 비극 얼마 됐다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 원 무더기 삭감. 영빈관을 10개를 지을 금액이네요. 도대체 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취약층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딴 나라 가갖고는 이런 복지를 세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복지 확대를 하는데 리더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잘했다고 언론들이 빨고 있더라고. 약자와의 동행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연합뉴스 기사 중에 일부를 보면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가며 보면서 11분간 연설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도리도. 무려 110회를 했답니다. 도리도리를. 아 그걸 난 세는 것도 다들 아니, 도리. 야, 우리는 박근혜 눈 깜빡이는 것도 세는 사람들이야. 그 안에 신호가 있기 왜 때문에. 박근혜 국회 연설하면 박수 몇 번 나왔는지 이런 거 세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이번에도 중간에 박수 7번 나왔다고 기자들이 써줬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11분 연설했는데 원래 15분이었거든요. 주어진 시간은 15분. 15분 주어졌는데 12분밖에 안 했다. 그리고 북한 대표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조금 이번에 심각했던 게 뭐냐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연설을 했는데 기시다는 오히려 북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경은 북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가지고 주도권을 놔버린 거예요. 우리 그렇죠. 정부가. 손 안 대겠다는 거죠. 기시다는 그러면서 일본한테 아예- 밀어준 거고. 기시다는 아예 김정은과 조건 전제 없이 조건 만나겠다. 없는 만남이 준비돼 있다. 아예 이렇게 기시다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우리나라 윤석열을 만나는 데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다. 나는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만나지 말자라고 아예 기시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관례를 지키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 발표에 만나지 말자. 이렇게.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북한 유엔부 대사를 만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완전 패싱 당한 거예요. 남북 관계 윤석열은 북한 있어서, 얘기도 못했어. 북한 얘기를 꺼내지도 못. 난 사실 이번에 담대한 구상 관련해 갖고 뭐 실행 계획 이런 거 얘기 나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도는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전 세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디지털 정보하고 자유. 자유에 대해서만 설파를 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또 한 번 국제 모질이 인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 문제에서 쏙 빠지는 셈이 돼버렸죠. 제일 큰 가관은 연설 끝나고 나왔는데요. 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안내자 따라서 일로 가려다가 화둥지둥 여기서 불러가지고 다시 네. 일로 가는. 아저씨 그쪽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네, 연단 앞으로 나와서 처음엔 저 앞에 계단길 가운데로 나가려고 이게 입장한 길로 나가려고 연단 앞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안내원이 부르니까 그때서야 그쪽을 따라서 들어가는 모지리 같은 행보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네. 북한하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이 왜 그 누구죠? 그 윤석열 아예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사람 자체가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북한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긴데 그런데 다른 정상들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본이 김정은하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난다고 하니까 완전히 끝나버린 거지. 완전 비웃신다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좀 심각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남북 간의 외교적 고립 그리고 남북 평화 프로세스는 단절된 상태에서 일본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러시아 같은 주변의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경제 교류 협력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 고립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대륙하고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뭐 유럽에 기차 타고 간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남북한 공동 한민족 경제 이거 전부 다 우리만 배제되는 거예요. 북한은 계속해서 그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몽골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동북 삼성 이어가지고 경제벨트 만든다 이것도 뭐 구성화돼 있고 러시아가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사할린 쪽에 있는 땅을 우리 쪽에다가 임차 내지는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 안에 있는 북방 4개 섬 중에 그 2개 섬 우리한테 개발권을 준다는 얘기도 있고 뭐 온갖 외교적인 호재들이 많았었는데 이걸 전부 다 상실하고 가는 꼬라지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